1532년 12월 16일 페루 카하마르카 광장. 그날 해가 지기 전 세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는 168명의 스페인 병사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전역을 지배하던 거대하던 거대한 제국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은 수의 이방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 사이로 뻗어있던 잉카 제국. 오늘날 페루에서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이 제국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인구, 4km에 달하는 도로망, 그리고 돌 하나 없이 정교하게 쌓아올린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 잉카인들은 바퀴도 말도 철도 몰랐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168명의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이 단 한 번의 해의 질련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의 이야기는 카하마르카에서 시작됩니다. 아타우알파 황제는 내전에서 승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복 형제 우아스카르를 물리치고 제국의 정당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8만 명의 정예 병력이 그를 호위했고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피사로의 작은 무리가 도착했을 때 아타우알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거대한 동물을 타고 온 이 창백한 피부의 이방인들을. 그는 그들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8만 명의 잉카 전사들. 황금으로 장식된 가마에 앉아 황제가 입장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귀족들과 고위 신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병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장 주변의 건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 비센테 데 발베르데가 아타우알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는 말했습니다. 스페인 왕과 기독교 신에게 복종하라고, 당신의 제국을 내놓으라고. 아타우알파는 성경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피사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건물에서 뛰쳐나온 스페인 기병들이 군중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잉카 전사들은 말이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철 갑옷과 검, 그리고 총성. 잉카인들의 무기는 돌과 청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스페인 갑옷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강철검은 한 번의 휘두름으로 여러 명을 베었습니다.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8만 명의 군대가 168명에게 짓밟혔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서로를 밀쳤고 광장의 벽이 무너지면서 수백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7,000명의 잉카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측의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던 황제가 이방인의 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국의 중추신경이 단절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격차였습니다. 스페인인들은 7,000년의 유라시아 기술 발전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강철, 화약, 말. 이 세 가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잉카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고
스페인은 이미 근대 무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병 한 명은 보병 10명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말을 본 적 없는 잉카 전사들에게 기병의 돌격은 신화 속 괴물의 공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먼저 잉카를 공격했습니다. 참 연두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후 질병이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축과 함께 살아온 유럽인들은 여러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천연두는 피사로보다 먼저 잉카에 도착했습니다. 1524년 황제 우아이나 카팍과 그의 후계자가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아타우알파와 우아스카르 사이의 내전을 촉발했습니다. 피사로가 도착했을 때 제국은 이미 내전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잉카인들에게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화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인티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곧 신의 뜻이었습니다. 황제가 포로가 되는 순간 제국의 정신적 구조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신이 이방인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잉카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항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한 번은 황금으로, 두 번은 은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제국 전역에서 황금이 모였습니다. 신전의 벽을 뜯어내고 황금 조각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몸값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받고도 아타우알파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역죄, 우상숭배죄, 일부 다처제. 스페인의 법정에서 잉카의 황제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1533년 7월 26일 아타우알파는 처형되었습니다. 화형을 피하기 위해 그는 마지막 순간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양의 아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의 죽음 이후에도 잉카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산악지대로 후퇴한 잉카의 잔존 세력은 1572년까지 40년간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만약 아타우알파가 그날 광장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천연두가 없었다면?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카하마르카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고립되어 발전한 문명과 유라시아의 기술, 질병 그리고 정복의 야망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외부 세계와의 접촉 없이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질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때로는 칼과 총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오늘날 마추픽추의 유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교한 석조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빨리 사라질 수 있었는지. 하지만 잉카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습니다. 케추아를 말하고 조상의 땅을 경작하며 1532년 11월 16일의 그 하루는 한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한 민족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더 복잡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로 찾아뵙겠습니다.